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다? 집 좀 사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절대 정부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판교, 광교, 위례 집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신간서적에 남들이 모르는 핵심 신도시 입지를 선점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2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 조기 공급, 또 하나가 비아파트 공급 수요 확대 방안입니다. 비아파트는 무엇인가요?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의미합니다. 빌라 사기로 이들 공급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도 대규모 전세 사기 이슈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요즘 빌라 전세 들어가면 용자 소리 듣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세값에 의존하는 빌라 공급업자들도 역시 공급을 축소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서울에 빌라 건축 허가가 81%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도 빌라의 역할이 서울의 주택 공급에서 빌라의 역할이 적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서울 지역은 이제 공공택지가 없단 말입니다. 정비사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서울의 정비사업에 따른 공급이 쉽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공급까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을 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9.26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시장에서 기대를 좀 했어요. 야, 이거 비아파트 주택수에서 빼주지 않을까? 어떤 주택수? 취득이나 보육, 처분 단계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빌라 한 채나 강남 아파트나 똑같이 아파트 한 채, 주택 한 채로 포함되다 보니까 야, 이거 누가 빌라 갖고 있겠냐? 기회하면 비싼 아파트를 보유하겠지.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가 들어갔다가 이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빼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9월 18일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규제 완화 검토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실제 그 방안 그대로 9.2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것은 청약제도 개편이었습니다. 현재도 빌라를 보유한 1주택 가구가 이 빌라가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분류해줘요. 먼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청약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하나에서는 무주택자로 분류를 해줬어요. 자, 근데 11월 중순부터 어떻게 바뀌냐? 먼저 가액 요건이 바뀝니다. 수도권 1.3억 이하에서 1.6억 이하로 바뀌게 돼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이하로 바뀌게 되고요. 민영주택 일반 공급만 이제 무주택자로 분류해줬던 거를 일반 공급뿐만 아니라 특별 공급까지 무주택자로 분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보셨죠?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세 2억 4천만 원까지는 무주택자, 이것이 다음 달 1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빌라 한번 사볼까요? 저는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빌라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있다 해서 좀 실수의 목적을 알아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실제 문의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후회합니다. 자, 보통 빌라를 사는 케이스는요,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신혼부부들이 왜 빌라를 사냐, 신혼집 알아보려고 빌라 전세를 봤더니 솔직히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은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매매로 알아봤더니 가격도 오히려 더 싸고 컨디션도 좋아요. 마감재를 끝장나게 해놨다는 거죠. 게다가 빌라 산다고 하면요, 왕대접 받아요. 그래서 빌라 매매로 신혼집을 사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특히 언제? 2020년, 2021년에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빌라라도 사자. 특히 우리는 젊으니까 신혼집을 빌라로 사자. 이런 수요가 적지 않았단 말이죠. 하지만 빌라를 사는 것은요, 곧 문제점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요, 이제 깨닫게 돼요. 여기가 애 키우기 좋지 않은 환경이구나. 또 하나, 빌라의 태생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주차 문제. 자, 빌라 같은 경우는요, 주차 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좀 큰 규모의 빌라가 아닌 이상,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한두 번 스트레스 받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자꾸 다른 주거를 이동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소음. 뭐 빌라 같은 경우는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 지어져 있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 다 열었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로 TV 틀어놓는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잠을 못 자요. 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사람 없는 틈에 엄청 짖어댄다. 그럼 그 주변도 잠을 다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빌라를 샀다가 자녀가 출산을 하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로 이사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때 빌라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빌라를 처분하고 이사를 계획하는데 집을 내놨어요. 몇 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와요. 6개월 내놓고 1년을 내놨는데 결국 포기하고 전세 놓고 이사를 갑니다. 왜 보러 오지 않을까요? 가격을 싸게 내놨는데. 주변에 신축 빌라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 소유주는요, 최악에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매수할 때 이 빌라 때문에 애를 먹게 됩니다. 자, 빌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집을 산다면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취득할 때 만약에 내가 보유하려는 주택이 규제지역이다. 규제지역 매수 시 취득세가 8.8%가 적용됩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양도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얘가 주택수에 포함돼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처분할 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규제 지역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받을 때, 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 때 규제지역은 대출 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요. 비규제지역은 70에서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2주택자가 되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계속 이 규제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묶여 있을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과연 정부의 조치로 빌라 수요가 늘어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 무주택자가 적소로 집을 살 때는 집값이 오를 때입니다. 오르는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는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집을 사는 수요는 저가 매수세, 뭐 월세든 반전세든 갭투자든 어떤 목적으로도 보유하는 투자자가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에는 규제가 그대로 있어서 접근이 안 되더라. 그래서 현재 빌라의 안 좋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신혼집을 빌라로 구하는 것도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구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세 대출을 많이 받고 아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반전세나 월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고요. 저는 신혼집을 차라리 아파트로 좀 무리해서 들어가는 거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 기준과 자녀가 태어났을 때 주거 기준이 좀 바뀌어요. 근데 보통 결혼하고 나서 1년에서 2년 정도면 자녀 태어나는데 자녀 태어나자마자 이사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세 계약 중간에 나오게 되면 복비도 내가 물어줘야 되고 새로운 집 전세 구하는 복비 또 나가죠. 이사 비용 나가죠. 뭐 도배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사하는 과정에서 자잘한 비용 많이 들거든요. 또 이렇게 다 합쳐보면 뭐 5, 600만 원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런 비용 지출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자녀 어린 아이 한 명 있을 것 감안해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좋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 빌라 투자자는 좀 죽을 맛이긴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언제 괜찮아질까요? 오피스텔이나 빌라 수요는요, 아파트 전셋값을 먹고 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게 현재 아파트 반등이 어디서 강하게 나타났냐면 신축하고 준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현재 구축 아파트나 또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빌라 수요 여전히 부족하고 전세 가격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되고요, 더 넓은 범위에서 상승해야 그나마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요, 좀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황금성입니다. 특히 젊을수록 부동산 매수할 때는 황금성이 중요한데, 이게 젊은 분들이 투자한다고 부동산 시장을 알아볼 때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맞벌이가 되고 나중에 소득이 늘어날 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황금성을 고려한 부동산 매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파트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 역세권의 700세대가 넘어가면은 즉시 현금화하는 게 쉽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 가격 싸게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2022년 같은 특수한 상황 아니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성 좋은 자산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신간서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